안녕하세요. 한국과 중국을 잇는 여행 더브릿지입니다. 청두 여행 1순위 제갈공명을 만나러 갑니다. 춘시루에서 3호선 전철을 타고 5정거장 가면 까오성 치아오역이에요. 10원 출구로 나와서 약 15분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삼국 촉한성, 거리 입구에서부터 그대로 초대하는 재미가 있네요. 길을 건너 붉은 담장을 따라가면 정문이 있고 그 오른편에 매표소가 있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50위안. 이제 사람들과 함께 무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문 현판에 무사가 아니고 한소율묘라고 적혀있네요. 한소율은 한나라 소율왕제, 바로 유비의 시호입니다. 이곳은 먼저 유비의 묘가 조성되고 나중에 제갈량의 사당이 생긴 군신 합사묘랍니다. 입장권에 QR을 태그하고 들어갑니다. 무사 안내도를 보며 현지 가이드가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도 정리해 봤습니다. 짜잔! 제가 만든 무사 안내도입니다. 특히 빨간색 스팟은 자세히 보시는 게 좋고요. 관람 코스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측백나무가 무성한 정원을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당비가 있습니다. 당비는 말 그대로 당나라 때인 809년에 세워진 비로 정식 명칭은 촉한승상 제갈모후 사당비, 제갈량의 업적을 기리는 비입니다. 반대쪽은 명나라 때 세워진 명비입니다. 지금의 무사는 명나라 초기의 현재처럼 정비되었는데 그때 세워진 비로 무사의 역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답니다.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면 두 번째 문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삼국지 촉한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니 잠시 걸음을 멈춰도 됩니다. 명랑총고라는 현판이 있죠. 현명하고 어진 군주가 오랜 세월을 함께한다. 유비를 칭송하는 글인데요. 그 존경의 의미를 담아 저 명자라는 한자가 색다르게 이체자로 쓰였다고 합니다. 문 양쪽에 붙은 대련도 중요합니다. 오른쪽 대련은 조선 부자 형제 군신이 모두 나라의 정통성을 위해 싸웠다. 왼쪽 대련은 유비가 온갖 고생을 하다 촉한에 와서 황제가 되었고 여기 사당에서 군신이 천추를 함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정원에 심어진 측백나무들은 청나라 강희제 때 중건하면서 심은 나무로 모두 수령이 300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저 앞에 유비전이 보입니다. 길 중앙에는 황제를 상징하는 용조각이 있고요. 업소고광이라는 현판이 크게 보입니다. 한 고조와 후한 광무제의 업을 이어받았다는 유비의 정통성을 강조한 현판입니다. 삼국시대 위오촉 세 나라 가운데 가장 약소국이었지만 유비가 주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비의 인간적인 풍무와 한나라를 이어받았다는 정통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유비전 좌우에는 편전이 있는데 서편전에 자리 잡은 인물은 바로 장비입니다. 삼형제 중 호랑이 같은 남자. 소설 삼국지 연의의 장비는 용맹하면서도 단순 무식하게 표현되는데 사실 장비는 용맹과 지략을 갖춘 명장이었다고 합니다. 외모도 이렇게 험상궂지는 않았고요. 소설이나 게임에서 누구나 좋아하는 캐릭터죠. 바로 조자룡 조운입니다. 나는 상산 조자룡이다. 영화 속 멋진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조운은 문무를 겸비한 인물로 존경의 의미를 담아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소상으로 표현되었다고 합니다. 이곳 서편회랑은 장수들이 도열한 무장랑입니다. 남자다움의 대명사 마초도 있네요. 조조가 두려워할 정도로 그의 전투력은 대단했고 한신에 비견될 정도로 뛰어난 군사 리더십을 가졌답니다. 삼국지에서 노익장을 과시하던 황충입니다. 촉한의 5호 장군하면 관우, 장비, 조운, 마초와 더불어 바로 황충입니다. 이렇게 무장랑에는 14명의 충직하고 용맹한 촉한의 장수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비전 서편에 무장랑이 있는데 여기서 저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무장랑 저 끝편 회랑에 출사표가 있는데 장수들 구경에 들떠서 그만 빠뜨렸지 뭡니까? 여러분은 저 같은 바보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유비전 동편은 문신랑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신랑 끝쪽엔 후출사표가 있으니 꼭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문신랑에도 14명의 문신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장수들이 왜 문신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 이름을 잘 모르지만 저렇게 소상과 그들의 생애를 기록한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촉한의 4대 제상도 있고 그 유명한 봉추선생 방통이 맨 앞에 있습니다. 무장랑과 문신랑의 소상들은 청나라 때 충절의 표상으로 조성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의박 운천, 의리가 구름에 닿을 만큼 높다. 동편전의 주인은 바로 관우입니다. 의리와 충절의 대명사로 삼국지 최대의 수혜자이자 바로 신이 된 사나이죠. 살아서 장군이었던 관우는 죽어서는 황제로 추대되어 황제의 복식을 하고 있네요. 관우는 전쟁의 신, 재물신, 수호신 등 만능신으로 여겨집니다. 유비의 소상 좌우에는 원래 아들과 손자의 상이 있었습니다. 유심은 유비의 아들 유선의 5째 아들로 위나라 등해가 청두에 쳐들어왔을 때 목숨 걸고 싸울 것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결을 선택해 충과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해버린 무능한 유선의 상은 후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다가 송대에 이르러 훼손된 후 복원되지 않고 이렇게 빈자리로 남아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비전을 나서면 유비전보다 지반이 낮은 곳에 황제에 대한 격식으로 낮게 조성했다고 합니다. 무우사 현판이 있는 대청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무우사입니다. 망고 운소 일우모, 영원한 하늘 높이 떠있는 한 개의 깃털. 이 구절은 당나라의 시인 두보가 제갈량을 찬양하며 쓴 시 구절인데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네요. 앞에 무우사와 이 글씨는 20세기 중국의 서예가 광말약이 쓴 건데 필체가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앞에 제갈량전이 보입니다. 유비전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왠지 정갈하고 고고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명수우주, 그 이름이 온 우주에 떨치다. 두보의 시에서 뽑은 글자인데 제갈량이 위대함을 표현한 글귀죠. 두보도 이 정도면 제갈량의 찐팬인 것 같습니다. 정원당이라는 이름의 현판이 걸려있고 그곳에 제갈량이 시동들과 함께 있습니다. 역시 제갈량은 인기가 많네요. 제갈량 앞에 꽃다발이 유비보다 많아요. 제갈량이 인기가 많은 것은 그가 뛰어난 전략가이기도 했지만 죽는 날까지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삼고초려하며 자신을 찾아준 유비와의 의리를 지켰다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 같이 있는 아들 제갈첨과 손자 제갈상도 등해가 청두로 진격할 때 전장에서 싸우다 죽었으니 그의 가문은 3대가 희생한 셈이죠. 특히 손자 제갈상은 10대의 나이였다고 합니다. 5칸의 목조 건축물인 제갈량전은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게 되어 있어 제갈량의 고고한 성품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유비전과 무장랑, 문신랑을 보고 제갈량전까지 보고 나니 와, 2000년 전 삼국시 속의 인물들이 생생하게 살아오는 것 같습니다. 유비는 마지막 유언에서 제갈량에게 유선이 보잘만 하면 보자하고 그가 그만한 재능이 없거든 승상의 주인이 되라고 했답니다. 이에 제갈량은 눈물을 흘리며 신이 감히 신하로서 헌신을 다하고 충정지절에 힘쓸 것이니 죽기로 계속할 것입니다. 고 대답하고 정말 죽을 때까지 유선을 보좌했었죠. 지금에 생각해봐도 유비와 제갈량의 브로맨스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세운 나라를 아들이 아닌 신하에게 넘겨주고 그 신하는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있었음에도 신하로서 자신의 소임을 다한 유비와 제갈량이 후대에도 존경받을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곳 무우사에서 충과 의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삼위묘를 가기 전 먼저 해령으로 왔습니다. 오, 여기가 무우사의 포토존으로 유명한 그 붉은 담벼락길이네요. 역시 SNS용 사진 찍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대나무 숲에 나 있는 붉은 담벼락이 운치가 있네요. 녹색과 홍색이 어우러져 숲속처럼 시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또 뭐에 홀렸었나 봅니다. 붉은 담장에서 사진만 찍느라 바로 앞에 있는 해령을 안 가고 발길을 돌려 그냥 나왔지 뭡니까? 이런 바보 같은. 결국 저는 무사에 와서 출사표와 유비묘 2개의 핫스팟을 빠뜨렸습니다. 사실대로 자백하니 여러분은 절대 빠뜨리지 마세요. 붉은 담벼락을 나오면 왼편에 분경원과 공명원을 가는 길입니다. 분재가 가꿔져 있는 분경원입니다. 한낮의 매미소리가 시원한 숲속 느낌을 줍니다. 그늘 아래에서 잠시 쉬어가도 좋겠더라고요. 바로 옆에 이 건물이 공명원입니다. 공명원 내에서는 명량청고 전시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을 유지했고 같은 꿈에 헌신했고 그들의 서사시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다. 훤칠하게 표현된 제갈량인데 실제로 키가 크고 용모도 준수했다고 하죠. 제갈량의 초막에 삼고초려한 유비와 제갈량이 표현되어 있네요. 또 전시장 내에는 삼국지의 하이라이트인 적벽대전을 재현한 영상이 실감나게 재생됩니다. 나에게 공명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다. 유비가 제갈량을 대했던 마음을 표현한 글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삼음묘로 향합니다. 삼음묘 앞 여기 광장에서는 매년 음력 1월 1일 무우사 내 영웅들을 위한 제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삼음묘는 이름 그대로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를 모신 사당입니다. 원래 무우사에 있던 건물은 아닌데 삼음묘는 청나라 강희제 때 청두 시내에 세워졌고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중건된 건물이 1998년에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신성동진이란 현판이 걸려있는데 제왕이 고난을 함께했다는 뜻으로 유비, 관우, 장비, 즉 죽음과 신화가 의로 연결되어 항상 함께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역시 좌우엔 관우와 장비가 자리하고 있는데 앞에 유비전의 관우상과는 달리 우리가 잘 아는 모습이지 않나요? 여기 삼형제의 조상은 삼국지 연의에 근거해서 1999년 제작된 걸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인물상이 토대가 된 것 같습니다. 삼임묘에서 이렇게 삼형제를 만나면 무우사를 다 둘러봤네요. 진리거리는 이렇게 무우사와 바로 담장을 맞대고 있습니다. 맨손으로 대업을 이룩한 유비와 충과 의의 표상이 된 제갈량. 두 사람의 브로맨스는 2000년 후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영원할 것 같습니다.